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전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7개 선거구를 모두 민주당이 석권한 곳인데요.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다소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 전 선거에서는 4대3으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오마이뉴스 대전 충청팀의 장재현 기자를 모시고 관전 포인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전 선거구 여야 후보는 다 확정이 됐는지요? 예, 대전에 7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예예. 민주당은 7개 선거구를 다 확정했고 예예. 국민의힘은 아직 중구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아. 경선 중인데요. 곧 네. 확정이 될 예정이고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그거는? 오늘 기준으로 그래요? 13일 저녁까지 경선해서 그렇군요. 아마 저녁 늦게 발표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뭐 대략 이제 대진표가 이제 짜여 거의 있을 나왔죠. 텐데요, 그죠? 네, 그럼 네. 각 지역별로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선거구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예예. 동구는 장철민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인 곳인데 민주당은 장철민 의원이 확정이 됐고요. 예예.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인 윤창현 의원이 경선을 통해서 예, 확정이 예. 됐습니다. 예. 중구로 가보면요. 예예. 황운하 의원이 예예. 현역 있는 곳인데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조국혁신당으로 갔죠. 갔죠. 그래서 이 현역 의원이 없는 예예. 그런 이제 중구 지역이 됐고요. 예예.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박용갑 전 중구청장이 예예. 확정이 됐고요.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구에서는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 중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경선하고 있는 분들은 예, 예. 이은권 전 의원하고 예예. 그다음에 강영환 지방시대연구소 이사장 그다음에 예예.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예. 야심차게 영입한 최원기 변호사가 이렇게 셋이서 예, 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서구 갑으로 가보면요. 예예. 박병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예요. 여기도 예, 예. 이제 현역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예, 예.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됐고요. 예예. 국민의힘에서도 경선을 통해서 조수연 변호사가 예, 예. 공천이 됐습니다. 예. 근데 서구 갑은 민주당 경선이 좀 진통을 좀 겪은 곳이에요. 예, 예. 그래서 경선을 참여를 못했던 안필용 전 대전시 시장 비서실장이 예예.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되고요. 또 유직원 전 서구청장 예비 후보가 예. 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돼서 좀 네. 변수가 있는 그런 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서구 을 쪽 한번 보면 여기가 예.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4선에 도전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예. 박범계 의원은 단수 공천으로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고 예. 경쟁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예예. 양홍규 변호사가 공천이 됐고 예예. 이곳에는 진보당 유석상 서구위원장이 출마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에서도 예. 저희 잘 못 들어본 분들이긴 한데 이분들이 예. 이제 출마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예. 그다음에 유성이 또 이쪽은 또 유성은 또 민주당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강세인 지역인데요. 예예. 유성구 갑에는 예. 조승래 의원이 이제 예. 3선 도전하는데 조승래 예. 의원이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은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이 공천이 됐습니다. 예예. 그리고 진보당 후보가 여기에도 있는데요. 예. 김선재 유성지역 위원장이 예. 출마를 하고 있고 예. 그 개혁신당에서 왕현민이라는 분도 예. 출마를 하고 있고요. 유성구 을이 우리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또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무려 5선을 여기서 했는데 그렇죠. 6선 도전은 이제 당을 바꿔서 국민의힘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 6선을 하면 이제 꼭 내가 국회의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적을 변경해가지고 예예. 마침 거기 가서 공천을 전략 공천으로 받았어요. 예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과학기술자인 황정화 박사를 영입해서 예예. 지금 이제 전략 공천으로 공천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예. 탈당한 분이 여기에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아. 김찬훈 대전 YMCA 전 이사장이죠. 이분이 이제 전략 공천을 반발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서 출마를 하게 그럼 되고. 거기 3파전이 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덕구. 예예. 여기도 현역 의원이 탈당한 곳입니다. 아. 박영순 의원이 예예.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로 가서 예, 그렇죠. 출마를 하게 되고 민주당에서는 예. 박영순 의원과 공천 경쟁을 예예. 이렇게
하던 예.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출신이고 네. 최고위원, 현재 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분이 이제 공천이 됐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박경호, 이분이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예, 법무법인 광장 출신이신 야. 예,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현역 의원이 제3당에 가 있는 3파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7지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라인업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완성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 치열한 접전이 그 예상되긴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뭐 그동안 뭐 선호도 조사라든지 정당 선호도 조사라든지 후보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각 지역구별로보다도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대전 지역의 분위기는 대전은 예.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많이 아, 띄워왔습니다. 예, 예. 대전의 인구 비율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많이 섞여서 살고 있어서요. 예, 그 전에 이제 자민련이나 국민중심당 예. 뭐 이런 때가 있을 때는 지역 바람이 좀 불었다고는 하지만 예, 예. 그 이후로는 수도권하고 좀 비슷한 아. 양상이 보였습니다. 그 지난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싹쓸이한 게 약간 이제 수도권과 비슷한 수도권도 다 삭제됐으니까 예, 거의.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예, 예.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수도권하고 약간은 비슷한 그런 성향을 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대전이 현역 의원은 7석이었지만 예, 예. 현재로 보면 중앙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약간 국민의힘이 지지도는 높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약간 여기도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 전에는 7석 5일키를 했는데 민주당이 5일키를 했는데 예. 지금 분위기는 좀 전반적으로 네, 수도권에 뭐 비슷하게 이렇게 좀 맞춰가고 있다라는. 네, 그렇죠. 그럼 네. 그 소위 뭐 이 양당이 그러면 반타작하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최근 분위기 자체. 예, 여론 흐름이 예. 조금 변하고 있는 게 좀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예. 공천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때는 예. 거의 최저점을 찍었다가 3월이 지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대전도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 아직 이제 선거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뭐 예상하기가 쉽진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지역 뭐 예를 들면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데처럼 어떻게 막 싹 쓸어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 그래요. 그 과거에 어쨌든 민주당이 그 독식을 했지만 전통적으로 이 대전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이 좀 이렇게 여론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대전 지역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이제 네. 우리가 동부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네. 동구, 중구 그리고 네. 대덕구라고 하는데 예, 예. 아무래도 옛날 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도심. 예, 예. 네. 그쪽에는 아무래도 약간 보수 성향을 많이 있습니다.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인 거 있고 또 도농 오랫동안 복합 지역이라고 예, 보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토박이들이 있고, 많이. 예. 서구와 유성구는 새롭게 개발된 둔산이나 그다음에 노은지구라든지 예, 예. 또 서남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관저지구라든지 이런데 아무래도 젊은 층도 많이 그렇죠. 있겠네요. 아파트를 많이 건설한 그 신도시니까 네.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보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네. 보는데 예, 예.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는 7석을 민주당이 했지만 그 전에는 예, 예. 그러니까 20대 때는 민주당 넷, 그 새누리당 셋 셋. 이렇게 갈렸었거든요. 그 민주당 넷이 바로 예, 예. 서구 갑을 그다음에 유성구 갑을 이렇게 했고 동구 중구 대덕구는 새누리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선거 7석 싹쓸이 한 후에 예, 예. 그 다음 치러진 선거를 보면은 그 약간 그렇게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조금은 다른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번 그 선거에서 7개 선거구에 대한 뭐 여야 뭐 나름대로 기대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발표된 적이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뭐 어떻게 예, 발표하진 않았죠. 예, 예. 그리고 뭐 중앙당에서도 다들 예, 예. 우리가 좀 힘들다 약간 이런 양상을 좀 그런 예. 모습을 자세를 취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 대전 쪽에서도 항상 지금 우리가 열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뭐 자만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네.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네. 7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하는 선거니까 당연히 7석이 목표겠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예, 예. 또 최근에 그런 분위기를 볼 때 네. 적어도 서부 지역 네. 전통 강자였던 강세. 강세였던 네. 서부 지역 4석은 예.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예. 거기에서
중동 대덕구 중에 한 석이나 두 석, 한두 석 정도까지는 예.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5, 6석까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겠죠. 국민의힘 쪽은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쪽은 예. 반대로 보면 적어도 그 보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중동 대덕구 정도는 예. 기본적으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이 없는 그 서갑이라든지 또는 그 오선 의원이 옮겨온 뭐 유성이라든지 이런 예. 데를 좀 차지했으면 해서 네다섯 석. 예, 그러니까 3 플러스 1, 예. 2석 그러니까 네다섯 석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지난 선거 때와 이제 그 좀 이렇게 변화된 여론 지형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요. 나름대로 이제 그 공통점과 그 차이점이 있을 텐데 민주당이 어쨌든 그 대전에서 7석을 석권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나가는 현역 의원이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와 함께 좀 짚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네,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게 예. 현역 의원들이 많이 현역 없다라는 의원이- 거죠. 민주당 7명 중에 예.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일단 중국 황운하 의원이 예. 조국혁신당으로 갔죠. 그렇죠. 그다음에 박병석 의원이 서구갑에서 예. 불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성갑에서 예. 유성을에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가서 그렇죠. 출마하고요. 또 대덕구에서 박영순 의원이 새로운 그렇죠. 7명 중에 4명이 없다는 아. 거죠. 뭐 현역 프리미엄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또 예.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또 동구의 윤창현 의원이 예. 또 지역구는 아니지만 비례대표 현역 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 결코 뭐 국민의힘 쪽에서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제 예. 이게 문제인 거고 또 예. 하나는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겪는 참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대전에서도 탈당해서 가는 경우는 많아요. 뭐 현역 의원이 탈당해서 다른 당에서 지역구 출마한 분이 벌써 2명이나 되고 두 명이. 예. 그다음에 서구갑에서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나 새로운 미래 가서 출마하는 그 후보들도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민주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 그 전에는 현역 의원이었지만 예. 지금은 현역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럼 그 현역 의원이 이제 탈당해서 이제 그 두 분이 있잖아요. 네. 이상민 의원이랑 그 박영순 의원 2명인데 그것에 대한 뭐 좀 지역 정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예. 민주당에 있다가 선거 때 그냥 가가지고 그렇죠. 완전 그 상대당으로 가서 상대당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거에 대한 지역 민심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선민 의원하고 박영수 의원은 뭐 조금 다른 상황일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예. 이상민 의원은 무려 5선을 민주당에서 그렇죠. 사실 민주당에서 다 한 건 아닙니다. 자민 아. 자유선진당에서 한번 하고 오긴 했습니다. 예, 전력이 있죠. 예. 이른바 우리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랜드슬램을 하신 겁니다. 여기 3개 정당, 예. 주요 정당인 예.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선진당, 지역당 네. 3곳에서 다 하는데 이런 지역 기반도 그럼 상당히 탄탄할 텐데. 지역 기반도 탄탄하죠. 예. 예. 그래서 예. 당연히 황정아라는 그 상대 후보는 정말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후보니까 예. 이상민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 최근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황정아 후보가 훨씬 높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예. 네, 그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예. 지난 8일부터 3일간 전화 예.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 뭐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3% 포인트 예. 차이입니다. 예. 자세한 거는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예.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예. 이 결과를 보면은 예. 가상대결에서 황정아 후보가 47, 예. 이상민 후보가 28, 무려 뭐요? 19% 포인트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2배 차이? 예, 예.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지역에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처음 들어온 이제 전략공천에서 들어온 후보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분석하니까 예. 유성을 지역은 예. 정말 과학자가 많이 삽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R&D 예산 때문에. 예, 거기 거의 8만 3천 명이 네. 그거와 관련된 종사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윤석열 연구에서 R&D 예산 4조 6천억, 예. 14.7%를 삭감했거든요. 예. 그렇죠. 이 예산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민감할 유성을 수밖에 지역에 예. 투입되는 예산들이고 거기에서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일자리 잃는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뭐 거의 그쪽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던 거죠. 이제 그것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이어서라기보다도 또 황정아라기보다는 이미 정당 지지도에서 이런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적 실패가 실패가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거기에 이제 이상민 의원이 당을 옮기는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 큰 차이. 오히려 바뀌어야 정말 이해가 갈 만한 수치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황 후보, 민주당 황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그 같은 과학자, 같이 그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입으로 최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과학자 같이. 무슨 단체 장이라든지 기관장은 영입돼서 출마한 적은 있지만 이게 현장에서 직접 연구하던 한국천문연구원 그 수석 연구원이었으니까 책임 연구원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그 연구를 하던 분이 출마하니까 무려 거기에서 연구하던 그 아까 얘기했죠 83,000명 그리고 또 그의 가족들 이런 분들은 뭐 우리와 같은 동료가 출마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또 주목하는 뭐 이런 굉장히 곳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곳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주목해볼 곳은 이제 중구가 있는데요. 중구 이제 황운하 의원이 없어서 양쪽 다 현역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중구청장 재선거가 같이 치러지거든요. 같은 중구라는 지역구 안에서 두 가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니까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가 많죠. 그리고 뽑아야 할 때도 많으니까 뭐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고 그런 게 있고요. 또 현역 의원이 없다 보니까 그 후보가 이제 여러 후보들이 그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특별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중구는 조금 어려운 게 중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후보를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전 부청장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죠. 그래서 후보를 안 내기로 했어요. 안 내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없이 치러지니까 민주당이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재선 후보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재선 후보가 전략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던 후보 중에 탈당을 하거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공천 상황이 근데 그 중구청장 그 복잡해진 영향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죠. 같이 치러지니까.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좀 주목해볼 만하고 복잡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 대부분 다 내천을 하지 않습니까? 내천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 이동환 무소속 후보가 있는데 이번은 중구 부구청장 그러니까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왜 그랬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김광신 전 구청장이 당선 무효가 딱 됐어요. 작년 11월쯤에 됐는데 그때 바로 그러면 부구청장이 거기서 그 권한대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장우 시장이 부구청장을 바꿨습니다. 누구로 바꾸냐면 바로 이동환 이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두 달쯤 있다가 한 1월 초에 두 달도 채 못 채고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거 일부러 하나 그 경력 자리 만들어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무슨 중부 행정은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냐. 무슨 부청장이 뭐 그 권한대행이 뭐 또 바뀌고 되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동환 그 후보는 국민의힘과 가깝고 또 실제 본인도 자기가 한동훈과 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훈 이름을 팔고 있고 또 자기 선거벽보도 빨간색으로 하면서 중구의 힘 뭐 이렇게 그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상 그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후보라고 이제 처럼 하고 자칭하고. 있죠. 그래서 꼼수 출마다 아니 아. 당에서는 안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 하고 다니면 되느냐 이렇게 아. 좀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잠깐 이제 중구청장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어쨌든 또 다르게 그 박범계 의원 지역구도 뭐 좀 사람들이 서구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 거기도 관심이 이제 관심 많죠. 지역이기도 하죠.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박범계 의원이 이제 사선에 도전하는데요. 예. 사실 사선이 되면 좀 큰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해서 네. 대전에서도 뭐 좀 어찌 보면 뭐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분이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은데 예. 이상하게도 서구는 보수 성향이 또 많습니다. 아까 서구는 이제 서부 지역이 좀 예. 진보 개혁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서구는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 거기는 이제 오래전 옛날 엑스포 시절에 개발했던 등산 신도심이 예.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 가끔 여론조사에서도 아무래도 박범계 의원이 저 정도면 충분히 뭐 앞서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근데 그 지난 선거에서 고전하는 선거에서 보이스. 표차도 상당히 벌리지 않았었나요? 박범계 네, 당시에도 지금 확정된 양홍규 변호사하고 예. 경쟁을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7석을 다 싹쓸이 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람도 불었고 박범계란 이름값도 있고 하니까 쉬웠는데 예.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만만치 것으로 않은 예, 선거군요, 그렇게 그쪽은.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어쨌든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거기가 좀 인물을 새로 바꾸면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뭐 전망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택구 대전시 예, 예. 부시장 출신 예. 그 후보가 예비 후보가 경선으로 도전을 했었어요. 예. 그 아마 이렇게 후보가 바뀌면 더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 막상 경선하고 나니까 그분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리턴 매치가 또 된 상황입니다. 네. 그 또 다른 뭐 좀 관전 포인트 될 만한 곳 지역은 또 어디가 있나요? 재밌는 곳이 대덕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대덕구에는 이제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영순 네, 박영순 의원이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이제 예.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표를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하고 예. 갈라올 가능성이 크죠. 민주당의 이제 박정현 최고위원.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 박정현 최고위원이 근데 대덕구청장 하신 분이에요. 이분 아. 원래 이제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오래 하시고 예.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고 이분이 대전시 의원을 2번 했고 또 대덕구청장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의 인지도나 기반도 꽤 있습니다. 탄탄하겠네요. 예. 예. 그 박영수 의원이 뭐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어서 아, 반발을 하면서 예. 이제 나갔는데 나갔죠. 예. 그 기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경선하면 예. 그 불리함을 안고 경선하면 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뭐 반발을 하지만 그만큼 예. 박정현 그 후보가 지역 기반이 충분히 탄탄하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표를 좀 나눠 먹는 분산이 되는 효과는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 검사 출신 뭐이 한분 네, 나오시다면서요? 박경호 변호사라고 이분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검사 출신이고 예. 법무법인 그 광장 출신이고 예. 이런 분이 이제 예. 후보가 됐거든요. 예. 이분도 뭐 만만치 않고 지금 현재 그 구청장도 그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도 조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세 명의 삼자 어, 대결이 3파전이 완전히 네, 거의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누가 이길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근데 기본적으로 그 예. 민주당한테는 많이 불리하겠네요. 표를 이제 아무래도 잠식할 거니까. 네 박영순 의원이 아무래도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직에서나 여러 면에서 예. 아마 거기서 참 재밌는 선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전국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견제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 선거 지형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구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구도가 뭐 여기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는지. 네,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제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예. 뭐 많이 나오는 데도 있지만 40% 예. 많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예. 그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예. 그 비율이 보통은 과반 정도가 되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이 그래도 심판론 쪽에 더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정서 속에서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또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이렇게 비판 의식은 좀 있지만, 상당히 높은데 네. 막상 그 정당 지지를 가려면 하면 이게 또 비등비등합니까? 민주당이 그거를 다 잘 앉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럼 뭐 전국 상황도 비슷한 거죠. 예, 비슷한 거죠. 뭐 좀 다른 한편에서 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조국 혁신당 그 돌풍이 뭐 만만치 않다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여론조사를 조금 살펴봤더니 대전만 한 여론조사는 없고 대전, 세종, 충청 이렇게 지역을 나눠놨는데 수도권에서 비대정당을 어디 찍을 것이냐 했을 때 뭐 굉장히 많은 15, 19 막 뭐 15, 19 어떤 데는 25까지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을 그걸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쪽 대전, 충청 지역도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 뭐 여러 뭐 분석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요즘 뭐 많이 해놓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좀 더 싸워줄, 좀 더 제대로 좀 윤석열 정권과 싸워줄 누군가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면서 그런 기대치들이 거기도 다 실렸다라는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런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인재 영입을 조국 혁신당에서 많이 했는데 그 영입된 인재들 몇 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더군다나 그 화구나 여기 이제 이 지역을 보면 여기 지역구 있던. 그러니까 이제 비례로 그분들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례로 서울과 수도권에 가서 싸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라인업들이 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좀 강성 지지층들이 그쪽으로 표를 옮길 수도 있고 또는 민주당이 정을 줄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와 여기 조국혁신당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민주당을 지지할 경우에는 이재명과 한동훈으로 이렇게 약간 비교가 되어 왔던 구도였다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조국과 한동훈의 그 비교의 뭐 이런 상황에서 아 그래 나는 이쪽이 너무 낫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뭐 웃기는 짤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 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데 인정되는. 그런데 지금 무려 뭐 20을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 좀 예상하기 힘든 그런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어쨌든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판세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비등비등하다. 20대 선거랑 비슷할 수도 있다. 지역 여론상. 그런데 지금 그 조국이라는 이런 변수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지역 선거에서 미치려냐? 뭐 비례 조국 혁신당은 비례 쪽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 선거에서 뭐 영향을 뭐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살짝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동의를 하는 편이 뭐냐면 이분이 조국 혁신당을 이제 좋게 평가하면서 진보개혁 세력의 파이를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민주당을 꼭 깎아먹는 게 아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역구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민주당이 실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게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새로운 미래라든지 무슨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집 나간 토끼를 좀 불러들이는 역할을 좀 할 수 그런 데를 있다.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나 정줄 곳이 있네 해서 이쪽 진보 개혁 세력의 결집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게 이런 지역구 선거에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정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그 민주당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거라고 분석하는 거에 저도 좀 약간 동의한다는 거죠. 대전 지역 그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리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선 선거에 대해서.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을 왔다 가서 여러 가지 뭐 핑크빛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큰 영향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도 뭐 소위 민생 투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하고 있죠. 물론
그 전 정부도 예.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긴 했지만 예, 예. 사실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예, 예.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과연 가장 민감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무엇이냐? 그 민생이고 대전 지역에서는 R&D 예산이 예, 아무래도 크고 예. 그게 주도하는 그 여론이 또 다른 그 유성뿐만 아니라 그 대전은 여파가- 과학도시니까 그 여파가 다른 것도 미친다고 보죠. 아, 제가 그 내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 오늘 13일인데 예. 내일 기준으로 14일에 예, 이재명 대표가 대전을 방문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당초에는 유성 황정화 지역구라든지 예, 이런 예. 쪽을 예. 좀 이제 왜냐하면 영이 인제 영 그렇죠. 지역이고 하니까 예.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예, 예. 요즘 여론조사가 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예상이지만 예, 예, 예. 중부 지역을 선택을 아, 했어요. 또 지금 팽팽한. 네, 그런 쪽으로 했어요.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일정을 음. 고려했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 대전에 좀 잘하면 예. 여기가 더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음. 그런 분위기가 이번 선거에서 이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그 장국 회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대전 지역 총선 상황을 들어보니 7대 0으로 이제 그 민주당이 옳기를 하는지 아니면 지난 20대 선거 때로 회귀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마이TV는 선거 기간 동안 이 지역의 그 관전 포인트와 판세 분석을 통해 계속해서 총선 상황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같이 인사드리죠.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